안녕하십니까. 원투비그루의 스테이트입니다. 이번에 금주 증시 전망과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다른 일정들은 특별히 중요한 게 없습니다. 6월 15일에 예정된 근원 소매 판매 등의 인플레이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강한 시장 심리로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저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좀 높게 나왔을 때 중고차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수급이 해결이 되면 신차도 많이 나올 것이고 중고차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라는 로직으로 시장이 안정되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눈여겨봐야 될 것은 17일 FOMC 결과 정도로 보입니다. 연준이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와야 긴축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여러 곳에도 얘기하고 있듯이 7월 되면, 그리고 이제 8월 슬슬 넘어가면 노동 부족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unemployment benefit, 즉 이제 실업급여가 이제 지원이 슬슬 줄어들고 나면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지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겠죠. 이러한 예상은 연준이라고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주식 시장 모두 상당히 과열이고요. 부동산은 특히 좀 많이 과열이죠.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예, 지표 자체는 막 그렇게 고용 관련 지표는 막 좋게 나오진 않지만 좋게 나올 걸 정도는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그러나 시장은 이제 한쪽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표가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FOMC에서는 연준은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을 예측한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예측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린 결과를 보고 우리 자산을 분배하면 될 뿐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기업들은 이러한 것들에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막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조정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상승하겠죠. 예,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걸 살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봤을 때 두 개 다 막 결과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두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은 연준이 우리 기대를 채워준다 혹은 채워주지 못한다 라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지수 때는 천장에 가까운 상태다. 물론 이제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막 그렇게 작년처럼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예,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있고, 지금은 이익의 상승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시켜야 되는 그러한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금융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것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죄송합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기대를 채워줘도 이 정도 지수 때문에 선반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본인은 저 자신은 좀 잘 믿지 않는 편인데, 차트 모양을 보고, 즉 이제 막 S&P 500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 4200 선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횡보하는데, 근데 그게 크게 막 조정도 안 나오고 크게 상승도 없고, 그런 것들은 모멘텀 하나 주면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준이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것이겠죠. 그런 게 한번 나오면 크게 슈팅할 수 있다. 크게 슈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로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만약에 기대를 채워줘서 테이퍼링 발표를 안 해도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8월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8월까지의 우려를 올 말에 우리는 이미 다 반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인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지나서 지금 이번 영상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도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 100, 현금 100 그렇게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 주식과 현금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정하셔서
맞추셔서 주식이 올라가면 주식 좀 팔고 주가가 또 떨어지면 하방이 절대로 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익이 확실하게 회복해서 확장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럴 때는 사실 지수의 하방을 이익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코로나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도 연준이 또다시 증시의 큰 하락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증시가 또다시 크게 하락하게 된다면 연준은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지금 연준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본인들은 저번에도 뭐 카드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항상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다. 우리는 총알이 많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너무 많은 총알을 사용하게 되면 달러와의 가치가 지금 미국이 그런 걸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 국제한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2016년부터. 그렇다 보니까 좀 애매하죠. 예, 저는 이번 FOMC에서 아마 테이퍼링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실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죄송합니다. 그 투자가 단순히 이제 경영학, 경제학만 중요한 것이 아닌 인문학, 역사학, 정치학, 철학 등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소 냉전 이후 신냉전이 돌입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주식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식시장은 미국 연금펀드 401k 꾸준한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시장이라 미국의 소비를 책임지고 미국의 훌륭한 기업들이 있게 하며 미국의 훌륭한 기업들이 있기에 훌륭한 대학과 훌륭한 인재가 모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을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과장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중요하고 장점도 많은 시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IT 버블과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기회였던 2010년대 초에 미국이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릴만 브라더스 사태, 2007년, 2008년 그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미국은 후행 처리하기 급급했고, 즉 내부 문제를 신경 쓰느라 외부적인 문제를 신경 쓰지 못했기에 중국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2016년, 17년, 18년 이제 트럼프의 시대가 오면서 어느 정도 제어하는 듯 싶었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제어를 잘 하나 싶었지만 결정적인 실수도 좀 있었죠. 우선적으로 시기가 좀 늦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사실 부채 비율을 좀 높여가면서 그 다음에 세금을 낮춰가면서 했던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미래의 부를 끌어다 쓴 거고 결코 완벽하게 완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예.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는 제로인 상태입니다. 제로인 상태고 이거는 다른 말로 퇴로는 없다. 지금 더 이상 퇴로는 없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은 금리를 올리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혹시 또 버블이 터지거나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기 위해서 인하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 놔야겠죠. 연준이 지난 코로나 사태 때 회사채까지 매입을 했는데 이 말은 그 회사채 매입이 연준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데 또다시 자산 버블을 만들고 그게 터져서 미화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 연준은 바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기 위한 여러 시도를 굉장히 좋게 보지 않았죠. 예, 좋게 보지 않았고 이 와중에 다시 버블을 만들어서 버블이 터지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또다시 하게 되면 중국 위안화의 매력이 급부상하고
미국 달러화의 지위가 뭐 그렇게까지 추락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추락은 하겠죠. 미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S&P 500은 뭐 그걸 떠나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연 8%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올해만 봐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S&P 500 기준으로. 올해 S&P 500이 어느 정도 올랐냐면요. 진짜 많이 올랐는데, 네, 대충 오늘 S&P 500 좀 오른다고 치면 15% 정도. 되게 많이 올랐죠. 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지난 코로나 사태 이전의 주가 지수로 따져도 연말까지 뭐 넉넉 잡아서 4천까지 가는 게 좀 그래도 부담이 없는데 지금 벌써 4,200이고 S&P 500이 물론 이제 저는 좀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뭐 4,400까지도 갈 수도 있지. 그동안 풀린 돈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이미 코로나 2020년 하반기에 경기는 회복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확장 국면, 투자 집행으로 인한 확장 국면을 기다리고 있는 현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 4,400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숫자를 꺼냈는데도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만큼 꽤 많이 올랐고 지금 여기서 한번 조정이 있어줘야 되는데 조정이 있어야지 좀 바닥 짚고 또 다시 좀 위로 세게 올라갈 수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위에서 계속 버티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거 약간 기술적인 것이긴 한데 그렇게 좀 귀담아 듣지 말아 주시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하여튼 중국은 높은 부채 비율이 있지만 기업 부채가 있지만 이걸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을 철저히 기업의 자금 충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주식시장을 버블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큰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 안 되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국채를 매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네, 아까 관심기업을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관심기업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스모 회사고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기업이죠. 설명 한 10초만 들으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주요 사업이 5가지 정도 있죠. 네, 5가지를 설명해 드리자면 디스플레이도 있고 휴대폰, 메모리 반도체, 파운더리 그 다음에 통신 장비가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파운더리, 휴대폰, 메모리 반도체 정도로 3개의 사업부를 하반기에는 주목해 봐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동사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유 편향이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자기 산업의 대장주인 이 회사에 대해서 목표가를 낮추다니 저는 심리가 바닥일 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차트 매매, 뭐 기술적 매매,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과열 지표로만 삼으시면 되고요. 진짜 주가 바닥은 저는 심리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표적으로 자기 기업에 대한 보유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과 그 주식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겠죠. 근데 애널리스트들에서 이렇게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에스모 회사를 들고 있는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심리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파운더리, 휴대폰, 메모리 반도체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3가지를 제가 각각 아주 좀 좋게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운더리는 워낙 지금도 물량이 부족하고 실적에는 의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 뭐 현재 더 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비싸게 주고 싶어도 지금 물량이 부족하고 여기서 프리미엄을 얻으려면 결국 하나죠. 경쟁사인 어딥니까? TSMC.
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어렵지 않다. 어렵다. 내년도 어려워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휴대폰은 작년에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맥스 얘네가 진짜 너무 많이 팔렸어요. 왜 많이 팔렸냐? 아이폰 기준으로 새로운 5G가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국 아이폰 출시 사이클이 돌아오는 시점, 즉 수요 모멘텀이 돌아오는 시점,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역대 아이폰 중에서 많이 팔린 시리즈가 어떤 시리즈냐면요, 아이폰 6S입니다. 6S 아이폰 6S인데 그걸 샀던 사람들의 사이클도 좀 돌아오는 시점, 되게 수요적으로 모멘텀이 엄청 강했던. 그래서 저도 그때 아이폰 12를 12를 하나 샀었는데, 와, 매물이 아마 품절이 헉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근데 아이폰이 좀 늦게 출시됐습니다. 예, 원래 가을에 출시됐어야 되는데 겨울에 출시를 해가지고 그 반도체도 부족하고 하니까 늦게 출시했죠. 그래서 휴대폰이 이미 많이 팔린 상태고 올해 하반기에도 많이 팔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또 바꿀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서 또 봐야 되냐? 휴대폰에서. 그러면 저는 폴더블 폰을 상당히 중요시 봅니다. 폴더블 폰. 예,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즉 시장이 생각하는 올해 폴더블 판매량 그게 600에서 800만 대 정도인데 저는 1000만 대 이상 개인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 보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팔리면 좀 주가에는 희소식이 되겠죠. 뭐 삼성전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항상 퍼스트 무버라기보다는 패스트 팔로업이었죠. 즉 2인자로서 1인자를 열심히 모방하고 따라가고 그러는 회사였는데 이렇게 폴더블에서 입지를 갖춘다라는 것은 퍼스트 무버로서의 어느 정도 주가에는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할 수 있다. 기대해봄직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서버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했어야 하는 것들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언택트 사회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작년 초에 보면 종종 유튜브가 막 끊김 현상 그런 것도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되게 끊김 증권사들도 막 끊김 현상이 심했고 그러니까 그때 근데 당시 또 서버 오르는데 또 증설하기에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서버 증설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반도체도 또 그때부터 또 부족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즉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데죠. 얘네들이 이제 투자를 할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불확실성을 하나 뽑자면 이제 항상 늦증이가 있죠. 막 출시한다고 했는데 출시도 안 하고 늦추고 하는 우리 인텔 에더레이크가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새로운 CPU에 대한 수요는 결국에는 또 CPU가 수요가 되는 만큼 메모리도 같이 팔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얘네가 또 출시를 늦게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이거는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좋은데요. 살짝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죠.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반도체는 이제 웨이퍼라는 피자 도우가 있는 거죠. 동그란 웨이퍼라는 피자 도우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피자 토핑 같은 거를 팍팍팍 박아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제가 되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고 거의 뭐 C급, F급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은 예 헛소리 하나 하시지 마시고요. 좀 봐주세요. 예.
엘더 레이크에 붙는 디램은 기존에 현재 이제 서버 시장에 납품되고 있는 게 DDR4 있는데 DDR4인데 이제 엘더 레이크가 출시되면 그와 붙는 그 메모리 반도체는 DDR4가 아니라 5, 즉 4가 아니라 5, DDR5가 됩니다. 예,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피자 도우가 웨이퍼가 피자 도우라고 하면 그 위에 이제 뭐 트랜지스터를 박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DDR4가 DDR5보다 크기가 더 작습니다. DDR5가 4보다 크기가 20% 가량 큰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웨이퍼에 한 장의 웨이퍼에 뭐 DDR4를 10장을 생산할 수 있었으면 지금 DDR5에서는 8개밖에 생산할 수밖에 없는, 즉 그러니까 웨이퍼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뭐 웨이퍼가 10장 있으면 DDR4를 100개를 생산했는데 DDR5 버전으로 바뀌면 80개밖에 생산을 못하는, 즉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고, 즉 인텔의 이제 엘더레이크는 새로운 수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공급 부족을 동시에 일으킨다. 굉장한 호재죠. 굉장한 호재고, 이게 한국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인 측면이나 실적적인 측면이나 한국의 대장인 S모 회사는 기대할 점이 많습니다. 사실 이 회사들보다 더 매력 있는 회사들이 많죠. 그러나 첫 영상인 만큼 제가 이제 S모 회사를 소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 봤고요.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너무 예측하지 말고 시나리오만 어느 정도 작성해두고 어느 기업 살지나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수익률을 다른 사람의 몇 배로 만드는 노하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고요. 본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밝히고요. 이번 주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